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조선 TV의 문갑식의 진짜 뉴스나 문갑식의 진짜 TV에서 자주 인용하던 기사를 쓴 주인공을 바로 옆에 모셨습니다. 김동현 월간조선 전 기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김 기자 미국에서 학위 밟고 있었죠? 예, 대학원. 예. 학위는 다 끝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아, 그러면 돌아온 지는 이제 며칠쯤 됐고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여기 한국에 체류했나요? 예, 아마 좀 그런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 기자와 나눌 이야기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원료인 살충제 50톤을 보낸 우리나라. 국제사회가 왜 보냈냐고 추궁했을 때 우리나라는 묵묵부답했대. 외교 무대에서 설 곳을 잃은 한국의 어깃장의 외교, 이런 주제입니다. 김 기자, 우선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상하게 외부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었다면서요? 예,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게 2017년 말경인데요. 네. 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수의 이제 외교 소식통이나 외교 전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지금 현재 한국이 일단 이제 대북 제재라든지 네. 북한을 압박하는 이러한 스탠스에서 네. 과거와 달리 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과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미 요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대일 외교가 좀 상당히 좀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드리자고 한다면, 네. 2017년 말경에 네. 유엔이나 이제 국제 사회에서 당시 분위기가 이제 북한이 지금처럼 대화 무드가 아니라 네. 북한을 상당히 적대하고 네. 적국, 또 당시에 IS라든지 이런 네. 테러 집단보다도 더 악랄한 조직으로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로켓맨이라는 말까지 네. 표현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였던 당시에 네. 북한하고 엮이게 되면은 네. 이게 국제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를 이제 실추시키는데 네.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네. 일본을 상대로 그런 이제 북한과의 연루된 것들을 좀 뒤집어 씌우는 듯한 이런 스탠스로 바뀌었다. 그러면 일본이 상당히 당황했겠네요. 그렇죠. 일본은 그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제 한일이 공조를 통해서 네. 대북 압박을 한다든지 또는 대북 제재를 만들 때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2017년 말부터는 이게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인 표현을 좀 드리자면 이제 자료를 드리면요. 네. 당시 이제 유엔이라든지 국제사회에 들이민 자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한민국 정부가 네. 일본과 북한의 유착 관계를 이제 증거죠, 일종의. 네, 그 네. 자료를 들이민 게 이런 네. 겁니다. 1991년부터 그러니까 90년대에 북한이 일본에 세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명단들이 제가 몇 개를 불러드리면은 네. 조선 회성회사, 네. 묘향산 합영회사, 네. 조선무지개 합영회사, 네. 국제화학 합영기업, 네. 또 조선유경 합영 회사 네. 등등 이렇게 쭉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이 회사들이 이제 일본에 있는 현지 기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합작회사다 보니까 네. 마스다 기업, 코아 회사, 호아 컴퍼니 등등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90년대에는 당시에만 해도 이제 조총련이라든지 네. 일본을 통한 이제 대북 수출 네. 이런 게 암암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더 압박을 하는 상태인데 네. 당시 이런 것들을 연루된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예전에 잘못했던 치부를 네. 지금 와서 끄집어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여기 보시오. 이 지금 일본이 지금 이렇게 북한에 연루돼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판에.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다. 지금 이거 다 90년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우린 이렇지 않다. 그래서 해명하기 급급한 상황으로 이제 치닫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의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 그 이전에는 이제 한일 간에 북한에 숨겨진 국제적인 유령 회사를 찾는데 공조를 하다가 갑자기 2017년부터 일본의 약점을 찾아내 갖고 마치 일본이 북한과 유착한 것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 기자가 쓴 글에 따르면 한국이 18년부터는 북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조사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회방을 놓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도 앞서 방송하신 내용에 이제 조 기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이제 일본에 이제 추적하는 이런 행태들을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 이런 우방 세력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이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걸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뭐 진리를 직접적으로 하면은 네. 모른다. 네. 또 확인해 보겠다. 네. 이러고서는 이제 대답이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무조건 부정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일본이 더 이상은 이게 뭐랄까요, 좀 동반자라든지 같이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네. 갑자기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일본도 당황하고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김이 빠지죠. 김이 빠지고 이제 힘도 더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도 모자란 판에 이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걸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그 조성은 기자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추적했던 기자가 바로 이 김 기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굉장히 그 취재력도 좋고 깊이 있는 취재를 해왔던 기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산 석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에 한번 보도했습니다만 그 러시아 항구를 통해서 이제 국내로 반입됐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그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는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질문을 해보면은 이제 답변을 피하는 상태고, 뭐 앞서 보도하신 내용처럼 그 동중국 해상의 그 선박 대 선박 물물 교류 이런 것도 외교부가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피셜한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외교부 대 외교부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서한을 보내고 하면.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뭐 2주, 3주 뒤에 정확한 조사를 해보겠다. 또는 조사에 같이 임하겠다. 또는 공동으로 하자라든지 이런 정확한 공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며칠만 있다가 그냥 부정한다든지 그런 거 모른다. 그쪽에서 오해한 것 같다. 그런 일 없다. 한마디로 잡아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무슨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아니다 이렇게 퉁쳐버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가에서는 일반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착수를 하고 진짜로 확인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프로세스가 걸린다 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적 갭도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며칠 뒤에 찾아보니까 없더라. 니네가 잘못 알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북한산 송이버섯 2톤이라는 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북한이랑 이제 한국이랑 그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은 송이버섯을 주고 우리는 뭐 감귤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과정인데 이 버섯을 받아오는 것 자체는 엄연히 말하면 이게 유엔 이 대북 제재 위반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유엔이라든지 국제 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떠한 경로를 어떻게 할 건지 세밀하게 밝혀야 되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밝혔다고 했습니다. 밝혔고 뭐 명백하게 했고 허락까지 받았다라는 조로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교가나 이 유엔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다, 이거 위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심지어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Harmonized System Code라 해서 HS 코드라는 건데 이게 HS 코드 07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산물에 대해서 불법 반입을 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자료를 준 것도 없고 더 물어봐도 대답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거는 위반 사항인데 이걸 왜 말도 안 하냐, 지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수행단이 그 당시 그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만수대 창작사라고 북한의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만수대 창작사에서 만든 그림이나 이런 거를 판매 또 구매 또는 대외적인 홍보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이제 위반 사항인데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TV조선 등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고 당시 국내 이제 여당 의원 몇몇이 그런 거를 사가지고 온 다음에 심지어 자기 이제 그 국회에 있는 집무실 안에 이게 버젓이 걸어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깬 거를 아예 방에다 걸어놓고 있어요? 그런 셈이죠. 진짜 한심한 놈들. 아니 놈들이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놀란 부분이, 여러분 우리 김 기자 진짜 잘생기고 저 얘기 잘하죠. 우리 월간조선에는 이런 참 쟁쟁한 젊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 대북 지원 물품에 살충제가 있는데 그게 그 유엔하고 미국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는 물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살충제는 일종의 뭐랄까요, 뭐
무기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살충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뭐 벌레 죽이는데 뭐 이게 문제가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살충제는 이 안에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뽑아내면은 네. 이제 널브 에이전트라고 해서 신경 작용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화학 무기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 어떤 경로로 가는지 네. 이런 것들을 국제 사회가 항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국가고 이렇게 미국의 가장 혈맹인 나라가 네. 이런 살충제를 미국 뭡니까 국제 사회에 정확하게 보고도 하지 않고 네. 북한에 보내준 겁니다. 몇 톤이나 보냈어요? 지금 알려진 바는 50톤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양도 당시 국내에서 발표한 양이 50톤인지 네.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된 양이 이것과 일치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살충제를 보내줬는데 네. 이 살충제 안에 네. 유기인산 화합물이라는 게 이제 이 신경작용제 네. 그러니까 예전에 김정남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디입니까? 그 말레이시아인가요? 말레이시아 예, 국제공항에서 죽었는데 당시 VX라는 네. 신경작용제로 죽었습니다. 네.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상당히 치명적인 이런 신경작용제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맹독성의 원료가 되는 맹독성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도 원래 실제 자기들도 살충제 자체 생산 능력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이게 대부분 이제 대외적으로는 네. 이게 이제 화학 공장이다, 네. 화학 회사다 이렇게 해서 신흥화학연합기업소, 네. 화성화학공장 네. 등 다수의 생화학 공장이 네. 북한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대외적인 이름이고 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건 실질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 능력이 이제 이른바 이제 5,000톤 가량 되고 네. 총 생산 능력은 16,000톤 정도가 됩니다. 살충제 종류는 한 20에서 30종 정도. 맞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당시 우리 정부는 재선충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그걸 보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재선충 예방 살충제 같은 경우는 이 30종 여종에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명분으로 보낸 거죠. 그럼 미국이나 이렇게 서방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화학공업 단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진짜 뭐 살충제 하는 회사를 보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로 봅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이라크라든지 네네. 이란도 대외적으로는 네. 보통 이제 일종의 커버 컴퍼니죠.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 내건 이름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제약회사 네. 또는 뭐 비료 공장. 네. 또는 뭐 그냥 화학 공장 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생화학 무기를 네. 제조하는 일종의 치명적인 이제 WMD에 속하는 거죠. 대량 살상 무기. 그렇군요. 예. 그럼 북한의 그 생화학 무기 생산 능력이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예,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연간 5,000톤이라고 지금 현재 뭐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추산을 하는데 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북한이 갖고 있는 20에서 30여 종의 살충제가 총 이제 16,000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연간 생산량으로 낮추면 이제 5,000에서 네. 이제 4,000톤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도 김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뭐 소나무 재선충 제거를 위해 보낸다고는 했지만 예. 어떤 거를 정확하게 보내는지 어떤 종류인지 이건 이제 그렇죠. 유엔에다가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만 50톤이고 네. 뭐 어떤 종류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니까 뭐 그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종류를 말을 하긴 했지만 네. 그거 뭐 실제로 그 뚜껑 열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 안 했으니까요. 네. 그건 뭐 모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석탄도 그렇고 정제유도 그렇고 살충제 뭐 예. 송이버섯 마늘순대 그림까지 뭐 종류가 하다는데 우리 김 기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걸로 봅니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종류의 해석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을 저도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네. 좀 종종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된 거냐, 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냐 네. 물어보는데 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네.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좀 국제적인 입지가 좀 위태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외교 무대에서 진짜 할 말이 없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외교 무대라는 거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반박을 하든가 아니면 뭔가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어거지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야, 진짜 이 우리나라 이 문제는 상당히 참 심각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네, 문갑식의 그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이나 오늘 뭐 김 기자가 들고 나온 얘기 같은 게 다 특종이죠.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가 없죠. 왜? 하루 이틀 취재해서는 되지 않는 분야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월간조선이라든가 문갑식의 진짜 TV 같은 뭐 돈도 시설도 없지만 정의심으로 가득 뭉친, 그리고 진실을 추적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뭉친 우리 기자들만이 묵묵하게 땀을 흘리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취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유튜브 구독 누른다고 청구서 안 가요. 그거 공짜니까 그냥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널리 퍼뜨려 주시고 월간조선 구독도 해주시고 뭐 후원도 유형 무형의 후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기자가 이 연속 방송 유엔 제재에 허실을 꿰뚫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3탄까지 내보내는데 오늘 4탄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원료인 살충제 50톤을 보낸 한국이 국제사회 추궁에 무응답, 외교 무대에서 설 길을 잃은 한국의 어깃장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랜만에 김 기자가 온 김에 5탄으로는 미리 그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의 쉽게 해서 정보 수집함들이 일본 근해, 지금 우리나라 대한해협 사이에 총 집합해 있는데 이것은 왜냐? 남북 간의 그 정제유라든가 무슨 모종의 밀거래를 또 불법 환적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상태랍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짓을 한 한국은 그 대열에서 제외되어 있다. 참으로 기가 차고 통탄을 노릇이죠. 그 방송은 지금 하신 방송에 이어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